프로그램들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훌륭한 아이디어도 참 중요하지만 지원적인 정책들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개발 특구 사업 지원 정책에 관한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부산 연구개발특구 본부 기술사업화팀의 김민성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본부의 기술사업화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기술사업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이거 화면이 아니에요. 예,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 사업화에 좀 특화되어서 사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어져 있고 보통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아이디어 창업의 수준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반 공공기술이 어느 정도 특허라든지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이런 실험실의 창업 기술들을 사업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시장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사업화에 더 좀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준비가 되었군요. 저 레이저 포인트 좀 주십시오. 가져가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공공기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트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됩니다. 예, 오늘 추진할 목차는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의 기술 사업화 현황 그리고 우리 특구가 진행했던 좀 우수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 제도와 현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기술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R&D 투자가 14년 11.2조 원에서 18년도 15.4조 원으로 연평균 6.5%가 증가세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2.4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텝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면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아직 정체 상태이거나 개발 성과 및 투자에 대한 비효율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공공 R&D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업화되는 것은 6%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업 중앙회에는 보면은 기업과 정부의 R&D 투자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사업화 능력은 정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오늘도 이렇게 창업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우수한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사업화 성공 요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사업화 연계성, 얼마나 공공기술이 개발을 했을 때 이 기업에게 적합한 게 어느 정도인가. 아무래도 랩실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에다가 적합하게 이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가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이전을 하고 난 뒤에도 사업화 지원 시스템, 시장 진입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얼마나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가 하나의 또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고 계시면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세부 단계 구분이라고 해서 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학회의 자료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그 앞에 두 개는 데스밸리이고 세 번째는 다인의 바다입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 사업화 단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업화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개발한 기술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R&D 지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리고 그 개발한 기술을 발굴을 해서 이전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 사업화 전 주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후속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의 기술 사업화 현황을 보면은 첫 번째로 기술 사업화 연계성의 2015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산학협력 비중이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 부산이 10위에 차지한다라는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좀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걸맞지 않는 좀 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화 성공 이후 지원 시스템 창업기업 대비해서 투자 현황은 2% 정도 내외로밖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R&D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도 R&D 투자 비중이 중국이 12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학협력 연계를 강화를 하고 후속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R&D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대학 저희가 재단이 기술 지주 회사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수 사례를 하다 보니까 비대학의 기술 지주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비대학 부산대학교 지주입니다. 그냥 B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일단 2011년부터 이렇게 지주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엑시트, 그다음에 지분 매각 등의 자금 유치 현황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1년부터 17년도에 이렇게 현황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만큼 기술 사업화를 시작을 하면 성공하는데 부산대학교는 2011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까지 약 60억 원의 현금을 회수를 하고 상장 주식에 25억 원을 보유를 하고 한 5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게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던 거라서 지금은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신라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부산대학교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회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쉽게도 지금 상장 거래 중지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코스닥 업체이지만은 그래도 부산대학교의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코스닥까지 간 우수 사업이 우수한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앞에도 있지만 2017년도에 신라젠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약 한 6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금을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대학교는 기술 지주회사 건물을 따로 지을 정도로 이렇게 좀 우수한 사례로 전국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오 PNU 메디칼인데 이 또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 기업입니다. 일단 201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산단보유특허 로열티 기술 일정 계약 체결까지 많은 오랜 동안의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2017년 8년에 자료 있는데 10억 투자하고 50억 투자까지 지금 이루어졌고 작년 연말에 250억의 투자가 추가로 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대학에서 좀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을 좀 촉진을 시키고 상호협력 활성화,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결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우리 특구법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학이나 출연연이 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기술 이전하고 또 그걸 사업화해서 들어온 수익을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그런 혁신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으로 보면은 1973년도 대덕 연구학원 도시가 되어 있고 지금 대덕에서 2005년도에 저희 그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은 지금 현재 가기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은 지금 각 가기부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단이 좀 발생을 하게 되었고 2011년도에 강주, 대구가 추가로 특구가 지정이 되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2013년부터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 6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는 5개의 특구가 있고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19년도에 20년도에 6군데가 각각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 인근에 보면 그 진주, 창원, 김해 이렇게 강소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혹시 그쪽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실험실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을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추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부산 전체가 저희 특구는 아니고요. 일단 R&D 융합지구라 해가지고 6개의 대학,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6개의 대학과 코메리, 키오스트 이렇게가 저희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촉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녹색인가요? 녹색으로 이렇게 새처럼 되어 있는 데가 저희 사업화 촉진지구고 그 다음에 생산 거점지구라고 해가지고 녹산공단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2 반 정도가 저희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담복합지구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 개발을 할 예정인데 지금 공항 문제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가기부하고 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그 R&D 융합지구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의 기술들을 저 왼쪽에 있는 사업화 단지에 산업단지에 집적화시켜서 사업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술사업화팀을 맡고 있지만 기획팀에서는 여기 사업화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입주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 건물의 증축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테크 비즈니스 센터가 총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360억 정도의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희 건물에 대한 소개는 뭐 여러 가지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소회의실, 국제회의실, 중회의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창업이나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맞닥뜨려졌을 때 저희 특구로 문의를 주시면 좀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기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기업이라는 거는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보통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그러면 연구소 기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대덕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연구소 기업이라는 명칭이 대덕에는 수많은 출연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출연연들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한 기업이라고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명칭이 법에 등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연구소 기업이라는 명칭을 추가 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먼저 연구소 기업에 대한 정의는 우리 특별법에 좀 정해져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설립 주체가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서 20%의 자본금을 가지고 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할 수는 없고요. 설립 주체를 보면 공공연구기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트나 코메리 이렇게 해당이 될 테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학 중심형 특구라서 모든 대학이 거의 그 산학협력기술 지주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산연합기술 지주의 그 하나의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같이 BUH랑 같이 업무를 보시면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특법에 의한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그 다음에 기촉법에 의한 첨단기술 지주회사가 설립 주체가 됩니다. 밑에 설립 요건을 보면 똑같습니다. 정의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설립 주체가 20%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을 하면 저희 가기부 장관 명의로 연구소 기업 등록증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설립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합작 투자형, 조인트 벤처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합작 투자형, 그다음에 기존 기업 전환형, 신규 창업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대학에서 실험실 창업을 하면 신규 창업형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신규 창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견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같이 끼면 조인트 벤처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소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설립을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연구소 기업을 했을 때 설립 혜택은 매출 발생일로부터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이 되게 돼 있고, 지방세가 7년간, 3년간 이렇게 감면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면 또 100% 감면되는 줄 많이 또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최저한세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법에 다 적용이 돼서 세제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법률에 대해서 좀 많이 상담을 한 뒤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법인세가 면제가 된다는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도, 법이 있더라도 최저한세법에 의해 가지고 한 업종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더라고요. 한 5에서 5% 정도는 세금을 좀 내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 사업에 있는데, 우리가 R&D 자금 최대 2억 원, 5억 원까지 올해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오타가 나서 제가 할 때 일단 2억 원 내외로 저희가 최대 2년간, 그러니까 총 4억 원 내외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이나 인증, 시장 진입 등의 단기 필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R 피칭을 나중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창업기업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팅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이노폴리스 파트너스의 특급 펀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50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연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급 펀드가 20년에는 180억 투자를 했고, 부산 특구에는 20억을 좀 같이 투자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신보나 기보, 산당공, 발진, 부산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도록 MOU를 맺어 있고, 실제로 기보가 18년도에 저희 창업 기업이가 연구소 기업에게 기술 보증을 선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아직 부산 지역에서 연구소 기업 하면은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 연구소 기업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작년 말까지 해서 총 160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주체로는 좀 부산대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부경대, 해양대, 동아대, BUH 좀 이렇게 되어 있고, BUH가 좀 34개사로 좀 많이 설립을 했고, 코메리,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는 부산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려대학이라든지 애트리, 그 다음에 애기연 이런 데서 설립을 부산으로 이렇게 한 케이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유형은 지금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이렇게 밑에 나열한 거 외에도 부산에는 요번에 동의대학이 기술 지주회사가 되어서 이제 설립을 올해부터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 유형에는 이제 신규 창업이나 기존 기업 전환, 합작 투자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평균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15년도 14년 15년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규모의 그 기업도 발생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좀 연구소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5억 이상의 평균 자본금을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재 수요율도 보면은 단위 가재를 포함을 해서 한 60% 정도가 우리 가재비를 좀 적어놨고, 4개년 R&D가 6개년인데 6개년 R&D 지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좀 하고, 최근에 좀 많이 조금 줄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도 좀 하향 조정이 좀 된 것 같고, 최근 15년도부터 20년간 한 250억 정도 예산이 그 연구소 기업에게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 현황도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하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자료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선이나 메일중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한 점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적하고 기능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의 올해 예산은 총 93억 원입니다. 그 사업 구조를 보면은 크게 기업 기술 발굴 및 매칭과 창업 성장 지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많은 예산들이 한 50억 정도가 R&D 예산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노폴리스 캠퍼스라든지 엑셀러레이터, 여기 에이블 벤처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지지난해에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수행을 에이블 벤처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기술 사업화 수요 발굴에서부터 후속 성장 지원까지 전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R&D 사업입니다. 일단 그 사업 내용은 그 R&D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출자를 받았을 때 필요한 모든 R&D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예산은 연간 2.5억 원 내외. 올해 좀 대형 가재를 좀 해달라는 가기부의 주문이 있어가지고 올해 저 최대 5억 원짜리 가재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이렇게 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일단 1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이 되면 최대 다시 평가를 통해서 2년까지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그 기술 이전 R&D 분야가 있고 특구 내외의 연구소 기업에게 지원하는 R&D 분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 분야, R&D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 R&D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저희가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기술 이전 R&D하고 연구소 기업 R&D 분야하고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기업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기술 이전 R&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기업과 그 중견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연구소 기업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해서 지원하는 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이미 우리 특구 내에 설립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접수할 수 있는 그 기업들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기술 이전을 했었을 때는 우리는 아까 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해서 일단 공공 특구 내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부산 특구 내에 있는 기업으로 하는 걸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특구 외에 있는 공공기관에 아쉽게도 동서대학교가 좀 특구 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 특구 내에 있는 기업에게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을 해왔을 때. 그래서 동서대학교의 기술을 이전을 받으려고 치면은 부산 특구 내에 반드시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요 동서대학교의 그 인프라를 통해서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코어를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다면 또 우리가 또 가진
부경대학교나 부산대학교, 해양대학교 기술을 같이 또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또 추가로 이전을 받아서 만약 동서대학교에 계속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과제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특구 내에 있는 기술이든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든 한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연구소 기업을 만들려면 기술이 출자도 받아야 되고 제가 안 눌렀는데 자꾸 기술 출자도 봐야 되고 그 해당 그 기술 지주회사에 대해서 이제 출자 심의라든지 통과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혼자서 하시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2억 원씩 주고 3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억 원을 들여서 연구소 기업 발굴 기획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큐브, 마이윌, 이상 컨설팅 그룹 이렇게 3개사를 운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이러한 에이전시들을 좀 이렇게 옆에 도와줄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특구 혁신 주체 네트워크는 기술 창업을 위해서 이제 기관장 협의회라든지 아까 투자 금융에 대한 협의회, 그다음에 경영자 협의회, 뭐 여러 가지 연구회 등을 운영을 해서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술 이전 R&D를 할 때 사전에 기획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서대학교에 우수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 우수 사업할 기업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술을 찾아서 매칭을 해드려서 발굴과 이전 그리고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한 수립 지원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파트너즈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구소 기업과 지역에 대한 혁신 기업 사원에서 이건 약식 R&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좀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좀 줄어서 2천만 원까지 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6개월 내외로 이제 필요한 그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R&D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면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대학교에 있으면 연구소 기업이 아니라 지역 혁신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아이파트너즈와 선보 엔젤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저희가 연간 4억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2000년도도 아이파트너스하고 엔젤 파트너스가 올해까지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데모데이라든지 IR 제작 지원, 투자처 발굴, 기술 금융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IR을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 한 거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IR 자료를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더 오히려 언제든지 프로포즈가 가능하니까 좀 더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에 초점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2억 원 내외에서 이제 저희가 4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해양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계속으로 올해 동아대가 지금 그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을 하고, 그다음에 총 우리가 6개 대학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원 정도 해서 6개 대학을 전부 다 지원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는 저기에도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코어가 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난조 나올 아이템들을 좀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커넥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전개가 되는데, 학부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해양대학교 총장님께서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좀 여러 가지 좀 4대 전시회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기획만 해놨다가 못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부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올란도에 파워젠을 하게 했는데 그걸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이렇게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좀 세로 축에는 사업화 지원이나 R&D, 정부 금융,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축을 해놨고 가로축에는 이제 1년, 2년, 3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업력별로 좀 정부 지원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로드맵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옆에 QR 코드를 찍으면 해당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 책자랑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희망을 하시면 저희가 그 파일로 송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산이 조금 에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예. 네, 온라인상으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접속하신 분들 줌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신다면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너무 완벽해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전하고 투자와 후속 지원이 중요한지까지 그리고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받을 수 있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특히 실험실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준비하시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참여해 주신 만큼 저희가 이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1분인데요. 저희가 15분 정도 쉬고 2시 16분경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마케팅 특강과 함께 우수팀들에 대한 발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 16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